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까지 역시나 쉽지가 않네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1,7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 양 시장 합쳐서 4,8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 상황도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앞서 오프닝 할 때보다는 낙폭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권에서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수 양 시장 합쳐봐도 1,70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만만치 않은 오늘 오후장, 이분들과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본부장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먼저 가장 핫한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잭슨홀 미팅이 끝나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더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이렇게 힘을 못 받는 건 중동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 전면전에 대한 모습들 연출이 되면서 이게 또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요. 석유, 에너지, 일부 방산 이런 테마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일단 지금 확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요. 여기서 미국과 이란 개입하면 제5차 중동전쟁 발발도 불가피하다라는 좀 무서운 그러한 기사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르는 종목들 단기 테마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석유 쪽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국제유가가 소폭 오른 것에 그치긴 했지만 이런 테마 쪽은 힘을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라는 또 부분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좀 더 끌고 가도 되는 테마일까요? 저는 단기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WTI 실시간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 0.71%이고 75불 수준이죠. 이전에 한번 이제 미사일을 썼을 때가 바로 4.8% 올라가면서 80불로 직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선물에서의 반응이 좀 상당히 둔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죠. 왜냐면 시장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현선물 전부 다 팔고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이건 테마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주말 내내 이 헤즈볼라 관련된 맞아요. 이슈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급 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SOL 같이 점유를 하는 그런 업체면 모르겠지만 요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모두 다 유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본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테마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급이 쏠렸을 때 급등이 나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셔야 되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사실은 중동발 리스크가 전혀 줄어드는 기색이 없었는데 네. 협상한다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또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다시 좀 협상 불발 나고 이러니까 좀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면 직전 고점 뚫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오늘은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흔들 거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좀 흔들린다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오늘 반등 나왔고 오늘 윗골이 많이 달린 것도 사실 이런 이슈였으면 더 세게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네. 이전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그날 상한가 같고 그 다음 날도 좀 갭상승 나왔는데 그런 것과는 좀 움직임이 많이 좀 둔하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슈가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는 거에서 힘이 좀 많이 모자릅니다. 왜냐면 같은 이슈로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 다들 이제 아는 거죠. 전쟁 얘기 나온다고? 그럼 실시간 국제유가 한번 봐볼까? 네. 안 움직이네? 그럼 테마다.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석유 쪽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전쟁 리스크 불거졌을 때 일부 종목들 상한가 직행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랑은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 보입니다. 지금 워낙에 시장 자체 지수 상황 좋지 않다 보니 이런 테마주가 또 일부 부각이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 석유 에너지 쪽은 단기로 본다면 우리 방산 쪽은 그래도 삼수 경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또
모멘텀이 있어요. 뭐 수출과 수주, 실적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요. 여기다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고 물론 오늘 그 테마 쪽, 스펙코나 이런 쪽이 더 강하긴 하지만 우리 방산 한번 크게 봤을 때 중장기로 모아갈 종목 있을까요? 네, 현재의 이제 대형주들, 이렇게 대형 방산주들 살펴보니까는 한번 LIG 넥스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일단은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적의 경우는 꾸준히 우상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천공2를 이제 비롯해가지고 대규모적인 수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사우디라든지 루마니아 쪽으로도 이제 수출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라고 좀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LIG 넥스원의 경우는 앞으로는 이렇게 수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모멘텀 그리고 수출로 인해서 충분한 이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LIG 넥스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미국 시장이죠. 이제 앞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시장 쪽에서의 충분한 매출 성장을 좀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제 소식이 좀 예전에 나왔었는데 미국의 사족 보행 로봇 이제 전문 업체이죠. 고스트 로보틱스를 좀 인수했고 아무래도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들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더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사업적 어떤 포트폴리오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 무기 이제 체계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일단 121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좀 더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여타 대형 반산주들의 경우는 충분히 앞으로 수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 동안에는 한번 꾸준히 지켜볼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대표주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지켜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직 가격적으로 우리 접근할 수 있는 LIG 넥스원 말씀해 주셨네요. 하반기에도 수출과 수주 모멘텀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해리스 이야기 또 뜨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대선 앞두고 뭐 정치 테마주 롤러코스터 장세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2차 전지나 신재생 이런 쪽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2차 전지 이야기 해볼게요. 셀 3사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정도면 솔직히 LG 엔솔 시세가 연속되고 있으니까 저점은 이미 디딘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4%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정도면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맞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전 박스권 하단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종가상으로 지지가 나오고 이제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아서 이제 뚫어줬다라는 판단이 들면 뭐 그때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 2차 전지 쪽이 뭐 P와 Q가 모두 다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단기적으로 추세가 돌리면 그거를 또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의 매매를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전고체라든지 뭐 충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작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올 때는 네. 대형주가 전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SDI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기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SDI 모두 좀 이전보다는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게 진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 사실은 SDI까지 같이 이전 박스권 하단을 좀 뚫어준다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개별 종목 하나로만 가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추세적으로 좀 이게 업황이 지금 상태에선 굉장히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장에서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루시드 계속 급등 나오고 네. 있고요. 뭐 리비안도 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외신을 찾아보면 뭐 사실상 금요일엔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외신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미 네. 그러면 뭐 성장주 쪽에서 좀 수혜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논리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 미국주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또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도 사실 바닥권에서 꽤 좋은 흐름 맞아요. 나타나고 네카오도 있고 오르죠. 네. 상당히 좀 성장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제 키워드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좀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장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각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물론 저는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주도주가 좀 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주, 오늘 바이오주 세죠. 네. 그다음에 2차전지, 네. 플랫폼 뭐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바이오야 요즘에 이벤트에 있어서 많이 올랐지만 2차전지나 사실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거의 52주 신저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반등만 나오더라도 사실 상당한 룸을 좀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러한 부분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옮겨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업종이 당연히 Q가 나오고 P가 나오고 실적이 찍히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최악을 지나간다라는 그런 시각만 있어도 상당히 좀 비슷한 기조에서의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가 네. 또 좀 우세도 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뭐 2차전지, 풍력, 뭐 태양광, 뭐 원전, 뭐 이런 쪽에서는 순환매가 좀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선적인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좀 LG에너지솔루션은 의미 있는 라인은 돌파를 했지만 이게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를 하는지까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돌파도 해야 되고 종가상 지지되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금리 인하부터 해서 해리스 기대감, 2차 전지주 지금 사도 되는 것인가?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그럼 어디 좀 사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형주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면 저는 일단은 가장 좀 그 대형주 쪽에서도 뭐 전고체로 갔을 때 좀 매력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SDI를 일단 생각을 SDI,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속도 자체가 엔솔이 조금 더 빨라서 네. 이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왜냐면 헤드라인 네, 자체가 네. 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헤드라인이 거의 나왔잖아요.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네. 셀 3사를.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LG 엔솔이 계속적인 좀 대장을 역할을 해준다면은 뭐 그런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시기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SDI를 생각을 네. 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순매수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엔솔을 대장으로 인정을 하고 그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네. 그 두 기업 중에서 이제 좀 우선하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 대형주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엔솔과 삼성 SDI. 자,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2차 전지 셀 3사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혹시 그 안에서 다른 카테고리에 좀 더 관심 있으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사실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이제 대형 이제 셀 3사들 대형, 한번 네.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LG 엔솔도 현재 그러니까 주가가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삼성 SDI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하락장을 겪고 나서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좀 하락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종목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뭔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경우는 꾸준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뭔가 좀 더 프리미엄적인 이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하나의 뭔가 좀 주가에는 또 메리트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추가적인 사업이죠. 바로 ESS 사업부에서도 충분한 성과들을 내주고 있고, 또 이제 4분기에는 아마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많이 납폭 과대가 되어 있는 삼성 SDI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대형 셀 3사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공통으로 주셨는데요.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보유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김진경 본부장님,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떻게 보세요? 양극재는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더 그 분위기들을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도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많이 좀 하락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금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좀 이런 생각들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물론 현재로서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상으로 뭔가 대형주들이 먼저 조금 뛰어 올라 주어야 그 다음에 다음 타자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물론 에코프로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은 지금 당장 시선의 경우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경우는 조금 다음 타자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대형주에도 한번 좀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쪽은 확실히 또 숫자도 확인해 봐야 되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해리스 트레이드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신재생 쪽 의견도 궁금해요. 하창원 본부장님,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실적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시세가 8월 초쯤에 났었는데 오늘도 보면 해리스가 어느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힘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풍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풍력과 태양광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매력적인가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풍력이겠죠. 왜냐면 이제 대표주의 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실적, 전자공유 시스템에서 한번 쳐보시고 네. CS윈드를 한번 쳐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S윈드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모멘텀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상 뭐 풍력이 먼저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태양광 같이 끌려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뭐 25년 기점으로 해서 뭐 풍력만 설치하고 태양광 설치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또 SMR 관련된 부분에서 뭐 소형 원전도 좀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태양광 패널을 좀 이렇게 다 깔아놓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재생에너지 자체는 사실상 하나로만으로는 완벽하게 뭔가 전기를 유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너지원을 유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풍력주들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수급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CS윈드의 외국인 수급과 하나솔루션의 외국인 수급 누적이 좀 최근에 꽤 많이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힘 자체가 풍력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뭐 동국 SNC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들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풍력 쪽이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근데 미국장에서는 사실상 뭐 풍력주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제 태양광주들도 좀 세게 움직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이지만 만약에 해외 투자까지 같이 하신다면은 뭐 사실상 큰 그렇게 나눔 없이 그냥 기업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뭐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게 아니라 좀 실적 잘 나온 쪽,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 있는 쪽으로 종목 골라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지수가 사실 또 흔들흔들 거리는 건 IT 투톱이 지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그동안 반도체 이야기 할 때마다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보고하자. 드디어 나오네요. AI가 과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주들 반도체주부터 해서 AI까지 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못 갈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경 본부장님, IT 투톱이 또 기어갑니다. 아무래도 뚜껑 열릴 때까지 계속 관망해야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종목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재의 경우는 일단은 조금 파란불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렇게 좀 반도체에 대해서 충분한 성장 기대감 또한 하반기에도 충분히 어떤 좀 기대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반도체주를 좀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하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분할적으로 좀 매수 가능하지만 일단 비중을 적게 좀 담아보시는 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물론 조정 시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걸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만약에 그래도 반도체주를 하나쯤은 좀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좀 생각하신다면은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로만 대응을 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 뭔가 실적 기대치는 좀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은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많이 예상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실제로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보다 크게 반도체주들을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뭔가 조정 시대 분할적으로 담아볼 수 있겠지만은 막상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도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작게 담아간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 IT 투톱 못 갑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3% 가까이 밀리면서 또 18만 원대 위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뉴스 나왔잖아요. 일본의 키옥시아가 10월에 상장한다면 최대 수혜주 SK 하이닉스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이거 노리면서 한번 대응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거 아니어도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이건 좀 다양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외국계 수급적인 주체가 누군지를 일단 빼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눌리고 있죠. 달러가 약세, 이제 금리 인하가 시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작년 11월부터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 건 수출입 데이터의 전환이었거든요. 반도체가 양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1300대 후반에서 1400원대까지 간 상황에서 지금 1300대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지금 한 1, 2%만 깨져도 120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수가 있고, 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뺐어요? 반도체부터 뺐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일단 1차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 기업들에서의 이런 전망치가 상당히 좀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 내수는 우리나라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좀 프리미엄이 제거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반도체 실적이 유지가 될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는 다 올라왔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올라가다가 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레거시 쪽으로만 보면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HBM 쪽으로 공급의 캐파가 넘어가고 수율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디램이나 낸드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수익성은 좋아지겠지만 그 우리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뭔데라고 했을 때 지금 물음표가 막 찍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외국계 수급 주체가 미국계인데, 미국계가 7월달 수급 동향 보시면은 거의 다 나갔어요. 원래는 1월 달부터, 특히나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미국계가 주도를 했었는데, 그쪽이 이제 미국 쪽과 연관돼서 막 들어왔었는데 수급이 좀 이탈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영국계나 기타 부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담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수급에 대한 공백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게 뒤집어지려면 엔비디아 실적이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요.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뭐 배팅을 해도 엔비디아에 배팅하지 우리나라 기업을 빠르게 매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후행적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니케이가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니케이와의 채널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니케이 거의 1% 정도 빠지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니케이가 빠질 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반도체를 담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 딱 2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시는 게 맞고요. 소부장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부장은 방향성이 잡히고 해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 선심해 하셨다가 나중에 만약에 방향성 틀어지면은 굉장히 좀 크게 하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소부장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HBM 소부장 관련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이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어요. 여전히 내러티브의 훼손은 없지만 사실 지금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 쪽 거래가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김진경 본부장님, 액침 냉각 최근에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한번 부각이 됐었어요. 정말 추억
여러 개 종목들 올라왔었는데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는 AI 반도체 과열도 이걸로 시키겠다라는 이야기 오는 4분기부터 하겠다 얘기 나왔어요. KN솔이 대장주 역할을 장 초반부터 했는데 여전히 지금 거래 활발하고요. GST, 인성정보 등등 있습니다. 단기 반등으로 보려고 했는데 4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이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좀 더 시간 두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적인 테마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KN솔을 제외를 하고 여타 관련주의 경우는 그렇게 뭐 썩 활발한 움직임은 좀 나타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일단은 단기적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액침 냉각주의 경우는 뭔가 전기차, 이제 화재 관련한 소식에 더해서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관련주들도 좀 묶여져 있죠. 사실 이렇게 내용들이 좀 나올 때마다 오히려 관련주의 경우는 오히려 장주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시고 접근하시기보다도 정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좀 장주에 움직여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테마성이 좀 강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장주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투자에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 오히려 좀 더 투자에 주의를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해보자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원전 이야기 해볼 텐데 뭐 오랜만에 나온 만큼 긍정적인 뉴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또 소송 이야기 나오면서 일단 체코 잭팟을 터뜨렸었는데 발목이 좀 잡히게 생겼거든요. 이 부분 국내 원전주가 일단 오늘 밀리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인지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정부 측에서도 차질 없도록 협의를 하겠다,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하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앞서 이게 우리 해리스 정책 관련해서 신재생 쪽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원전주 오늘 다 빠지고 있긴 해요. 물론 이 뉴스도 있겠지만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겠고 시장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영향 많이 받아가는 기사일까요? 뭐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건 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아마 좀 원더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웨스팅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좀 조각 파일을 좀 달라고 하는가 네. 보다 정도로 일단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협의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익성 부분에서 좀 나누는 부분에서 의사 합치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시비 걸었던 거는 뭐 사실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 뒤돌아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돈에 대한 이게 걸려 있다라는 부분을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체코 원전에서 이건 뭐 뒤집는 방향으로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다음 좀 아쉽게도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코 원전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론으로 좀 빠졌던 부분이어서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어떠한 좀 특별한 이슈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기대가 됐었던 부분에서의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거기에 따른 좀 거래량 대거 좀 터지면서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모멘텀 소멸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원전이라는 건 워낙 산업의 사이클도 길고 또 정부에서 열심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유럽 쪽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뚫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좀 가격과 기술력은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래 이쪽이 좀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좀 산업군이긴 맞아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기간만 좀 넓게 보시고 한다라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 웨스팅하우스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악재성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의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료 소멸에 따라서 이제 수급도 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원전 뭐 하루 이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듯이 원또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꾸 이제 우리 뒤통수 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김진경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우리 어차피 원전 산업은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갖고 차근차근 모아가도 괜찮은 시점인 건지 아니면 보유자 입장에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때요? 네, 현재로서 이제 보유자 분들에 한해서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의 경우는 조금 더 분위기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좀 관련 내용들, 좀 주가에 뭔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의 경우 그래도 견조하게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지켜내주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이슈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악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좀 되살아나고는 있죠. 뭔가 단기적으로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수주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사업자의 선정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주 강화 정책들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다시 회복을 시킬 가능성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우는 뭔가 좀 손절로 대응하시기보다도 뭔가 중기적인 수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좀 보유자분들의 한해서는 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더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조금 다시금 수주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어느 정도 두각에 나타냈을 때 그때 다시금 좀 전략을 짜보시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자 입장에서 전략 챙겨주셨네요. 원전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입니다. 저출생, 엔젤 관련주인데 이번 주에 이르면 정부에서 또 국정 브리핑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는데 저출생 그 안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종목으로 본다면 오늘 지금 삼지엔터가 지금 5%대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장중에 9% 넘게 오르긴 했었는데 윗꼬리는 좀 달고 있어요. 사랑의 하츄핑,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누적 관객이 8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혹시 조카나 이렇게 따라가서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는데 네, 아직 안 봤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네. 저도 조카도 있고 하니까 네. 눈물을 닦으면서 나왔다. 그 얘기를 네.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다라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관련주 시세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아실 겁니다. 네. 이 등골 브레이커로 네, 유명한 파산핑. 네, 엄청나게 이제 제품이 많아요. 네. 제품이 굉장히 많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모가 함께 가서 네. 부모만 눈물 흘리고 오는 그 정도로 고퀄리티에다가 네. 이제 노래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주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냥 쌈지 엔터를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좀 무더위 수해까지 좀 입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더워서 이제 그 가족들끼리 같이 백화점을 영화관, 아니, 백화점, 네, 백화점이나 영화관 이런 데 가서 그 이제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20% 네. 매출에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워낙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다 매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쌈지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거는 당일에는 정책 나올 때는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로는 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쌈지는 좀 다른 계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별 호재기도 하고요.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 저출생 쪽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없을까요? 테마일까요? 사실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 한다면 참 애매합니다. 네. 예, 좀 단기적인 테마주로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상당 부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 안에서는 좀 더 단기태된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좀 대책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재빠르게 좀 반응하는 종목이 있다면 아가방 컴퍼니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도 현재 좀 꼬리를 달면서 좀 소폭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저출산 관련주의 경우 이제 단기태된 관점을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안에서도 뭔가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짧게 대응해보자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짧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 굵직한 섹터부터 해서 작은 또 테마까지 다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